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한국 IT 기업의 양대 산맥인 카카오와 네이버의 코인들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청룡회에 걸맞는 드래곤이라는 코인으로 재탄생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보셔서 접하셨겠지만 저는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멀쩡한 코인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코인으로 재탄생하는 거. 그것도 이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주인공들은 이제 카카오의 클레이튼이라는 코인과 네이버의 라인, 예전 말이 이제 라인이고요. 현재 이름은 핀시아. 이 두 개의 코인이 합쳐져서 이제 메인넷이 통합됐다. 코인 M&A 파격적인 일이 그것도 이제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아시아 최대 플랫폼이 나올 것이다.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요. 지금 두 개의 명성은 엄청나잖아요. 네이버는 라인이라는 메신저를 갖고 있어서 특히 일본에서는 라인 메신저 많이 쓰고요. 전 세계 인구가 쓰는 인구가 2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유명하기 때문에 아시아 최대 플랫폼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나온 이유가 이제 K 블록체인 위기, 김치코인 하면 아직도 신뢰를 얻지 못한다, 믿을 수 없다는 이미지가 강하게 있습니다. 예전에 테라루나 사태도 있었고, 뭐 최근에 위믹스의 뭐 유통량 논란도 있었고요. 클레이튼도 유통량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실제로 사기를 쳤던 김치코인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막 블랙락이 현물 ETF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 시기와 맞물려서 더 이상은 물러날 곳이 없다. 정말 절박한 두 개의 회사가 만나서 손을 잡았다. 사실 경쟁자잖아요. 근데 이렇게 혈맹을 맺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고요. 그래서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뭐 클레이튼이든 핀시아든 뭐 30% 이상씩 당일 급등이 나오긴 했었는데 뭐 아직 올라가려면 멀었죠. 워낙 많이 뭐 가루가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은 이제 뭐 단기적이든 장기적으로는 일단 뭐 호재가 나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레이와 핀시아가 통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PDT가요, 드래곤 코인입니다. 이런 코인이 발행이 될 것이다.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뭐 한 30% 가까이 뭐 당일날 급등은 나왔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겠죠. 우리 뭐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마음고생 심하셨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둘의 목표는요, 웹3의 시대에 이제 선점하겠다. 사실 웹2는 애플과 뭐 구글 이런 친구들이 이미 뭐 독점을 하고 수수료 30% 이상씩 떼가고 있죠.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도요, 한국에서나 좀 힘주고 다니지, 글로벌적으로 보면 구글이나 애플에게 30%앱 수수료 내는 그냥 일개 앱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웹3는 아직도 무주공산입니다. 웹2는 이런 강자들이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웹3에서 조금은 이제 선두주자로 치고 나가기 위해서 이 둘이가 뭉쳤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둘이 합쳐지면 뭐가 좀 달라질까? 왜냐면요, 워낙 말도 탈도 많았던 두 개의 코인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에 걸맞지 않게 코인들은 정말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클레이튼 아시겠지만 투자금 활용 불법 논란 법정 공방으로 이미 번졌죠. 뭐 작년 9월 기사였고요. 그래서 카카오 이번에 코인 먹튀 논란 전 현직 임원들 횡령 고발됐다. 사실 카카오 뭐 클레이튼만 이런 일이 있었진 않죠. 뭐 위믹스도 있었고 뭐 최근에 수이 코인도 있었고 뭐 스테픈도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법이 없다 보니까 그냥 코인을 내 맘대로 쓰는 거죠. 일단 쓰고 보자. 근데 코인 이 세계에서는 거짓말을 칠 수가 없어요. 보내는 건 다 블록체인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무 데도 얘기하지 않고 슬쩍슬쩍 쓰는 거 걸려가지고 클레이트는 굉장히 신뢰를 잃었었고요. 네이버의 이제 라인 코인, 뭐 예전 라인이고 지금은 핀시아 코인은 뭐 이런 논란까지는 없었지만요. 여전히 준비만 6년째 하고 있다. 당신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투자자들 속이 정말 타들어갑니다. 이제는 웹3 대중화를 보여줘야 할 때. 그래서 댓글들이 6년 동안 대체 뭐 했냐? 아마 라인코인 투자하셨던 분들 속이 타들어 가셨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네이버 입장, 라인코인의 입장을 들어보면요. 할 말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뭐 라인 메신저가 유명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라인페이, 우리 네이버 페인처럼 라인페이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이 라인 메신저를 통해서 일본 그 라인 코인도 이제 스테이킹 가능할 수 있게 이것도 역시 시범 런칭을 했었고 또 일본에서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라인 메신저가 2억 명이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메신저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했었다. 그러나 뭐 한국도 규제가 엄청 났지만요. 일본도 최근에서야 이제 푸는 단계지 과거 일본의 규제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규제 때문에 이제 라인페이로 잡힌 수수료 요거 수입으로 매출로 잡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규제 때문에 부채로 잡아야 됐다. 그리고 금액도 얼마 이상은 라인페이 쓸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변을 들어보자면 시범 운영만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요. 6년째 하고 있다는 건 어찌됐든 핑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절박한 두 사람이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이렇게 손을 잡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클레이튼이 이제 이렇게 제공한 뭐 레포트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아시아 넘버원의 클레이튼과 핀시아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 드래곤, 드래곤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코인이 합쳐진다고 하는데요. 일단 클레이튼 하면 당연히 카카오, 원래 유저가 2,900만 명. 우리 예전 말씀드렸지만 카카오톡 보시면 클립이라는 지갑이 나도 모르게 깔려져 있다. 우리는 이제 코인 지갑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900만 명이고요. 어, 이 클레이트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출시를 했다가 이제 본인만의 메인넷을 런칭을 했는데 아무튼 이더리움 기반이다. 그에 반해서 이제 핀시아는 이제 코스모스 기반입니다. 코스모스 생태계 안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원래 유저가 한 560만 명 정도 되더라. 지갑은 한 560만 명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메신저가 이용명이기 때문에 결국 클레이와 핀시아의 이제 장점은 2.5억 명의 원래 접점 기반, 원래는 한 3천만 개, 4천만 개 갖고 있지만 원래 접점 기반의 생태계, 결국은 메신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용을 할 거잖아요. 웹3에 대해서. 그래서 뭐 트위터도 그렇고, 그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도 그렇고, 스레드도 그렇고 다들 SNS를 기반으로 이제 웹3가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지갑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소각 기반의 강력한 토크노믹스. 계속 논란이 됐던 게 미유통량,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은 거를 자기 맘대로 썼다가 자꾸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계속 소각한다, 소각한다 계속 나올 겁니다. 이 내용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둘이 손을 잡은 이유가, 물론 이제 신뢰를 잃은 것도 있지만, 백그라운드를 보자면, 이제 웹3 환경은 굉장히 발전을 하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 태동하는 단계죠. 시가총액도 늘어나고, 이제 지갑의 사용자 수도 늘어나고, 글로벌 파이는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아시아 시장의 영향력이 어떤 건가? 사실 우리나라는 암호화폐 거래는 탑이죠. 뭐 작년 11월에 달러의 이제 거래량을 제꼈다. 아마 다들 보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 뭐 가즈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면 이제 오르는 걸 따라가는 건 너무나도 잘하는데요. 메인넷의 가치, 아시아 쪽의 코인의 가치는 4.9%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체 글로벌을 100으로 보면요. 따지고 보면 한국 코인 중에 뭐 떠오르는 거 있어? 하면 뭐 클레이나 뭐 지금 아시는 뭐 핀시아 정도인데 워낙 신뢰가 바닥이기 때문에 뭐 한국 사람도 잘 사지 않죠. 뭐 중국 하면 네오, 그리고 일본 하면 이제 뭐 아스타 정도가 최근에 올라왔지만 그 전까지는 거의 뭐 전무후무한 시장이었다. 그래서 아시아 시장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합쳐서 웹3의 대중화를 주도하고자 합니다. 클레이트는 바이낸스에도 상장이 돼 있고요. 뭐 점프 트레이딩, 오픈시, 뭐 댐레이더 등등 수많은 파트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핀시아는 이제 네이버긴 하지만 일본 쪽에 많이 좀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소프트뱅크라든지 일본 게임 업체들과 좀 연계가 잘 돼 있다. 이게 서로의 장점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시아 넘버원 블록체인을 만들 것이고 원래 사용자 접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2억 5천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중국을 뭐 거의 뭐 휘두를 수 있는 굉장한 숫자고요. 아시아 최대 디앱 420개, 두 개를 합친 거겠죠. 웹3 거버넌스 45개, 웹3 리소스 450명 등 어마어마한 이제 뭐라고 그 인프라를 가지고 이제 구축을 했는데 저는 이 친구들을 보고요. 과거에 고등학교 때 키가 186cm에 덩치도 컸던 농구했을 때 그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피지컬이 너무 좋았는데 저는 참고로 운동은 좋아하고 이렇게 곧잘 하지만 키가 너무 작았어요. 키가 작으면 농구, 배구 이런 거는 어마어마한 이제 불이익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186cm에 덩치도 좋은 키를 가지고 있었는데
농구의 농자도 몰라요. 드리블도 못하고 레이업도 못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제가 훨씬 잘했겠죠. 근데요, 이 친구가 드리블을 배우고 레이업 슛을 배우고 몸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상대가 제가 됐을까요? 택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보고 저는 클레이튼과 핀시아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좋은 피지컬과 이렇게 좋은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유통량 논란에 어찌 보면 근무 태만이라고 할 수 있는 일도 열심히 안 하고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졌었는데 지금은 좀 이제 이 장점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점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토크노믹스를 좀 볼 텐데요. 일단 소각하겠다 굉장히 투명하게 하겠다는 자꾸 나올 거고요. 그건 뒤에 나올 거고 이제 또 하나 이 두 개의 합병은요. 클레이튼이 이제 주가 돼서 하는 합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럼 드래곤이라는 코인을 줘야 될 거잖아요. 그때 한 개의 클레이 코인을 들고 있으면 한 개의 드래곤 코인을 줄 것이다. 그게 이제 2분기까지 아마도 이렇게 수합을 해줄 거라 보고요. 아마도 클레이를 운영하는 이제 사고 파는 거래소에서는 한 2분기 내로 이런 공지나 이런 게 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정말 작지만 클레이 코인 정말 가루가 돼 있습니다. 21년도에 소액 샀던 게 있는데 그거를 드래곤으로 받아야 될지 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핀시아는 어, 금액이 크죠. 한 4만 원, 5만 원 할 겁니다. 비썸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한 개를 들고 있으면 약 148개 정도의 드래곤 코인을 나중에 받을 수 있다. 받으셔야 될지 그 전에 오르면 팔지는 여러분들이 잘 결정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뉴 토크노믹스라고 해서 신규 발행 정책 여기 보시면 전체 발행량의 23.6%가 소각되고 미유통량이 100% 제거됩니다. 23.6% 소각은 엄청나게 많이 태우는 겁니다. 이제 본인들도 논란을 알고 있고 또 소각으로 인해서 가격을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규모를 어찌 보면 손해를 감수하고 태우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유통량 100% 제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맨날 있었던 논란이 미유통량을 가지고 장난쳤다. 내가 팔아먹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리저브와 미유통량을 제거해서 이더리움과 BNB처럼 발행량이 곧 유통량을 실현하겠다. 반드시 이뤄내야 될 겁니다. 더 이상 장난치면 이제 앞으로 기회는 다시는 주어지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로드맵을 보면요. 2024년 내내 이 통합 프로젝트가 가동이 될 거라고 보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이제 토큰 수합, 클레이 하나 갖고 있으면 드래곤 받는 신규 토큰 수합은 여기 보시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중에 2분기까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 이제 신규 토큰 수합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발행량 소각도 2분기 내에 이제 24%가 태워진다. 그러니까 단기로 보나 장기로 보나 일단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과 여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워낙 가격이 떨어져서 티도 안 나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공동 마케팅 체제 구축 및 커뮤니티 통합이라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인이요. 예전에 처음 나왔던 코인들은 코인 숫자가 몇 개 없었기 때문에 선점 효과라고 하죠. 우리 유튜버들도 그렇고 자영업자도 그렇고요. 좋은 상권에 길목 차지하신 분들 처음 있었기 때문에 좋든 싫든 다 이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코인 숫자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사람들이 선택을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코인을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매수를 하실 때 마케팅은 잘 하는지 대표들이나 언론에 이렇게 자꾸 언론에 공개 홍보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 클레이와 핀시아가 합쳐지는 공동 마케팅 체제 구축 엄청나게 해야 될 겁니다. 이것도 앞으로 투자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에 왔는데요. 2024년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여러 가지 정말 돈 될 만한 거, 좋은 거는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기관 수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기관들에게도 많이 팔아야겠죠. 그리고 대규모 디파이 인프라 강화, 디파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아마도 이제 드래곤이랑 코인도 스테이킹도 되고 여러 디파이 생태계가 펼쳐질 거라 보고요. 대세가 돼버렸잖아요. 리얼월드 에셋. 이 연계 서비스 역시 확대하겠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좋은 거 다 있다고 했잖아요. AI DF 카테고리 발굴, 이제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나 게임이랑 여러 가지 발굴을 하겠다.
그리고 게임도 제가 AI 못지않게 유망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역시도 이제 핀시아라는 코인이 일본 기반, 일본에서 이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이제 뭐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SSS 등급 게임사 IP 기반 웹3 게임 온보딩. 이제 일본 하면 게임이고 굉장히 키우고 있잖아요. 규제까지 완화하면서. 그래서 게임 쪽도 이제 많이 생태계가 구축이 될 것이다. 심지어 이제 스테이블 코인마저도 런칭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아마 뭐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진 않은데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로드맵을 가지고 이제 클레이튼과 핀시아가 드래곤이라는 프로젝트를 24년에 띄울 것이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에 왔는데요. 김치코인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저는 정말 마지막 기회니까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두 개의 코인이 통합되는 과정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클레이트는 뭐 유통량 조작 논란, 그리고 핀시아는 지금까지 한 게 뭐냐면서 엄청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까지는 좋은 점수를 주기가 어려운데요. 근데 지금까지 웹2의 강자, 구글, 애플이 이제 앱 수수료 30% 떼가면서 지금까진 군림하고 있지만요. 웹3는 아직도 무주공산입니다. 물론 뭐 이더리움과 뭐 솔라나나 뭐 여러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킬러 앱도 없고요. 뭐 실생활에 적용되는 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점이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제발 정신을 좀 차리고 사용자들과 수익을 좀 합리적으로 나눠 먹는 웹3 형태로 잘 구상을 해서 양심적으로 실력으로 승부를 해서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